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8일 도쿄에서 493명, 카나가와 226명, 사이타마 126명, 치바 66명, 오사카 273명, 아이치 141명, 홋카이도 233명, 오키나와 4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20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2만 3,544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2만 4,256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와 사이타마에서 각각 3명, 아이치에서 2명, 효고, 미야기, 야마나시, 오카야마, 히로시마, 오키나와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1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934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947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493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49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8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10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15명으로 전체의 약 44%, 40대에서 50대는 총 155명으로 약 31%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50명, 직장 내 감염이 36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3명 감소한 39명, 입원 환자는 73명 증가한 135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5,722명, 누적 사망자 수는 476명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과거 최다 감염자가 발생한 19일, 이날 시부야의 전광판에 비춰지는 것은 500명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すごい人数ですね。それだけ人がなんか結構出歩いてるのもあるのかなって。今実家が福井だったので、帰れたら帰りたいなって感じなんですけど、あんま帰ってきてほしくないみたいなよく言われます。介護の方の仕事をしているので、だからちょっとね、やっぱり今お年寄りの人も移る可能性も多いっていう話なので、用事終わったらすぐ名古屋帰ろう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 도쿄 1일 감염자 수 493명은 8월 1일에 472명을 넘어 과거 최다를 경신하였습니다. 実は過去最多がもう一つあります。検査数です。8600ぐらいは言っております。検査をすることによって、無症状の人もそれで陽性が分かってくるという話になりますので、陽性者数これから増えると思いますが、基本は重症者数をいかにして抑えるか、これは前からお伝えしている通りです。 이런 상황에 도쿄는 현재 감염 수준을 가장 높은 단계인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로 올릴 방침입니다. 또다시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단축할지에 대해 담당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せっかく12月に入ってくるっていうのもあるで、稼ぎ時がね稼ぎ時じゃなくなってしまうのかなっていうのがあるね。すごいね、先のことを考えると不安だらけになっちゃうな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ね。 감염 확대의 영향은 이미 나와 예약 전화가 뚝 끊겼으며 내일부터는 준비할 식재료를 줄이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도쿄의 의료 제공 체제는 두 번째로 심각한 체제 강화가 필요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도쿄뿐만 아니라 주위의 지역에서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날 사이타마에서는 126명, 카나가와에서는 226명의 감염자가 나와 과거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前でしたら例えばどっかのところでクラスターが起こってて市民の方もですね、そこに近づいたらいけないのかとかですね、そこには行かないようにしようとかっていうふうにですね、よくお話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こまで出てしまうともうその無症状者の方も含めてですね、どこに感染者がいてももうおかしくない状態です。身近に迫ってる感が最近痛感してきたんで怖いですね。 GoTo とかもあ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の使いたいんですけど使っていいかなとかも悩んじゃいますよね。私引き締めたいかなって思います。なんだろう、どんどん広がっちゃうのかなって思うと、一度みんなでこうやめて止まった方がいいのかなって思います。 오사카에서는 273명으로 과거 두 번째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였지만 중증 환자의 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70명 전후로 도쿄보다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今、重症病床が増え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重症病床の使用率が35% 程度に今なってますので、これは本部会議、金曜日に開催する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その段階でイエローステージの2に移行すると。 중증병상 사용률 35%라면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지만 현장에서는 한계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実際その病床が全部使えるかというとやっぱりそうでもなくて、例えばその病床があってもそこに配置される人が足りなかったりして、もうすでにもう逼迫している病院も多いです。 일본 의사회도 또다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로 다가온 3연휴에 대해 일본 의사회는 国民の皆様にはぜひ秋の我慢の3連休としていただきたい。 GoTo トラベル自体から感染者が急増したというエビデンスがなかなかはっきりしませんが、きっかけになったということは間違いないと私は思っています。今後このまま感染が拡大し続ければ、強い政策を打ち出すハンマーを振りかざ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해머로 예를 든 것은 바로 긴급사태 선언이나 락다운으로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의사회가 이렇게 강한 위기감을 보인 데 대해 카토 관방장관은 現時点の感染状況を踏まえ、県をまたいだ移動について、一律に自粛を要請する必要があるとは考えてはおりませんが、3密を回避するなど基本的な監視防止対策を徹底していただく。 또한 고트 트래블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제외해야 할 수준의 지역은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분과회 오미 회장도 보다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このままいくとですね、今までのいわゆるクラスター感染とか国民の努力ということだけではなかなか難しい、コントロールするのが難しくて、さらに強い強力な対応をしなくてはいけない事態になる可能性があると思いますので、そうならないように今もう一度ふんどしを締め直すこの時期だ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IT 기업 구글이 17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 등을 AI를 사용하여 예측하는 일본판 사이트를 인터넷상에서 공개하였습니다. 이 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28일간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된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별 추이를 보면 연말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또한 도도부연별로 앞으로 4주간 예측되는 신규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 입원 환자 수의 예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8월부터 공개된 구글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생한 오차는 대체로 10에서 20% 정도, 예측 정확도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판을 감수한 케이오 기즈쿠 대학의 미야타 히로아키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今回の予測は厚生労働省が公表しているデータであったり、あるいは一般からアクセスできる国勢調査のようなデータ、これでいわゆる陽性者数ということだったり、あるいは入院患者数、あるいは地域のこの実態というデータを把握してですね、それに加えて移動のデータというものを掛け合わせて、この陽性者数であったり死亡者数を予測する、こういうようなモデルになります。 그럼 일본판 예측의 정밀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18일 493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된 도쿄의 예측은 314명이었습니다. 一応 Google の予測を見ると、ここから増えているってことですね。で、これは検査の一つの限界なんですが、曜日によってお休みの日に半分になったりとかっていう差分があるので、日々の陽性者数で一喜一憂するというよりは、これがやはり拡大傾向にあるのかそうじゃないのかっていった手がかりとして、今回の Google の予測を使っていただけるとい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예측 수치는 매일 갱신됩니다. 예를 들면 삿포로시에 17일 발령된 불효불급한 외출 자제 요청에 따라 외출이 줄어드는 경우 홋카이도의 감염자 수의 예측에 반영되게 됩니다. 공개된 예측 데이터에 대해서 구글은 정부나 지자체, 의료기관이 더 빨리 감염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하기 위한 정보의 하나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도쿄올림픽에 초청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한일의원연맹의 김진표 회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일본을 방문했을 때 도쿄올림픽의 북한의 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 외교 관계자가 북한의 김 위원장의 참석 의사가 있다면 공식 초청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밝히며 모리요시로 대회조직위 회장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김 회장의 발언에 대해 카토 관방장관은 本件については招待という言葉ではなくて、国会のやり取りの中で、総理からですね、もしおいでになるならば一つの機会
ちょっと正式な言い方を忘れましたが、そういった答弁があったことは承知はしております。 도쿄올림픽의 김 위원장의 방일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재해를 입은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재가동에 대한 동의를 공식 전달하였습니다. 女川原子力発電所2号炉の再稼働へ向けた政府の方針について了承という形で回答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토호쿠전력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 2호기에 대해 올해 2월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여 정부가 재가동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18일 경제산업성을 찾은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는 카지야마 경제산업상에게 재가동에 대한 동의를 공식 전달하였습니다. 토호쿠전력은 안전대책의 공사가 완료되는 2022년도 이후에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구단주 회의에서 사이토 아츠시 커미셔너는 요코하마 스타디움 등에서 실시된 실험의 결과 데이터가 내년 시즌 관객수의 상한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요코하마 스타디움과 도쿄돔에서 현재 상한 수용 인원의 50%가 넘는 관객을 입장시켜 각종 데이터를 모으는 실험이 실시되었으며 18일에 구단주 회의에서 그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사이토 커미셔너는 관객의 수가 늘어나 마스크 착용률이 올랐으며 접촉 확인의 코코아의 설치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것 등 도출된 데이터의 일부를 소개한 뒤 관중 수가 늘어나면 관중이 스스로 잘 대응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데이터의 결과에 내년 시즌의 관중 수 상한 인상에 대해 긍정적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그는 정규 시즌 중 관중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2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 여행자는 2만 명을 넘어섰지만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98%가 넘는 대폭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 여행자는 추계로 2만 7,400명이었으나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98.9% 대폭 감소로 올해 3월 이후 8개월 연속 90%가 넘는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역별로 보면 베트남이 6,200명, 중국이 4,500명, 한국이 2,000명, 태국이 1,400명, 대만이 1,300명으로 아시아 국가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는 일본에 거주하던 유학생과 기능 실습생이 재입국한 경우도 포함되었으며 대부분은 이러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152개국의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의 감염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 출장 등 단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왕래를 재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나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감염 확대가 발생하는 등 여행자의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결혼 후에도 희망할 경우 원래의 성씨를 사용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에 대해 전국에서 70% 이상이 찬성이라고 답한 것이 조사 결과로 발표되었습니다. 와세다 대학 법학부 타나무라 마사유키 교수 연구실과 시민단체가 전국의 20세에서 59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본인이 동성이나 별성을 원하는지와 관계없이 다른 부부는 동성이나 별성이어도 상관없다라고 한 사람은 전체의 70.6%에 달하였습니다. 한편 나는 부부 동성이 좋다, 다른 부부도 동성이어야만 한다와 반대의 입장을 나타낸 것은 14.4%였으며 기타와 모르겠다는 15%였습니다. 또한 20대부터 50대까지의 어느 세대에서도 찬성이 반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20대, 30대는 찬성이 많았으며 반대가 비교적 많은 50대에서도 약 67%가 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찬성이라고 답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서는 결혼하는 남녀의 약 96%가 남성의 성을 선택하는 개성의 단점을 더 강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엿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별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결혼 자체를 포기하거나 사실혼을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에 7,000명 중 94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커다란 선택을 1.3%나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주TV였습니다.